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오늘은 선입견, 왜 상대방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게 되는가에 대한 주제를 나눠볼게요. 제가 3남매 중 막내거든요. 제 위로 형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형하고 저를 부를 때 항상 이상함을 많이 느껴요. 보통 큰아들, 작은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작은 아들이라고 안 하고 부아들이라고 하세요. 그 군대에서 사수 보사수 할 때 부르는 그 그걸로 부른다니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엄마, 왜 엄마는 항상 나를 부하들이라고 불러요?" 하면은 엄마는 저에게 "내는 작은 아들보다 부하들이라고 하는 게 더 편하다." 이러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누나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한테 매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매형을 박서방이라고 하십니다. 저희 형하고 누나도 매형을 매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머님은 유독 매형을 자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전화하다 보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평화 신부님 그 자형한테 연락 받았어." 이러시면 제가 "엄마 자형이 뭐예요? 매형 아니에요?" 이러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자형도 맞다.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찾아봤죠. 근데 놀랍게도 매형, 자형이라는 표현은 둘 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두 표현 모두 올바른 표현이자 표준 호칭어로 인정한다고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건 어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게 문제가 없는데 자꾸 어머니가 매형이 아니라 자형이라고 말하는 게 너무 들을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고 보니까 저희 집에서는 늘 어머니하고 저희 가족들끼리 표현하는 것이 자주 대치될 때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게 많이 없으신데도 표현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나머지 가족들이 불편해했던 그런 거였더라고요. 제가 이 일화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기준, 익숙함과 편협함이 존재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판단하여 쳐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와 율법 학자들한테 매번 옳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익숙하지 않고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자꾸 없애버리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겼고요. 우리도 분명 너무 자신의 기준과 겸허에 빠지다 보면 자신과 다른 이웃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틀린 말씀하신 적 없었지만 불편했던 건 내 기준에서 너무 옳고 그름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머니의 자유로운 표현을 사전에 차단하고 판단했던 것 아니었나 반성을 또 하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시민입니다. 오늘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수녀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수녀님은 유명한 수도원의 원장도 하셨고 수도의 수련 수녀님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훌륭한 수녀님이셨어요. 제가 신학생 때도 정말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참 좋았거든요. 그 수녀님은 저한테 있어서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이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완성되신 분이시다.' 아무튼 그런 수녀님을 모시고 경양식 돈까스 집을 간 적이 있어요. 수녀님이 차가 없으셔서 제 차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막 차에 타시더니 얼마 안 가 가지고 계속 "와 지금님 운전 진짜 잘하시네요."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우 수녀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잘 못하는데 이게 칭찬까지 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하면서 이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가 수녀님께서 갑자기 수녀에 계신 수녀님들 중에 운전 잘하시는 그 한 수녀님을 칭찬을 엄청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칭찬하셨어요. 막 그 수녀님은 본거를 아주 그냥 아주 자기 발처럼 완전히 잘 몰고 기도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블라블라." 아무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수녀님의 따뜻한 칭찬이 끝나고 나서야 제가 수녀님께 제 말씀을 전해 드렸어요. "수녀님
"아이고 수녀님 이거 운전 배우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왠 줄 알아요? 저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녀님이 얼굴이 되게 상기가 되시더니 "나는 말이에요. 만약에 나한테 운전을 하라고 하면 수도성수를 생각할 만큼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전 봅니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튼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 안에서는 수녀님은 굉장히 능력도 좋으시고 인격적으로도 완성되신 그런 분이라고 여겼는데, 그런 분이 그냥 나 누구나 하는 이 운전 때문에 수도자의 삶을 고민할 정도의 큰일이라고 하신 게 솔직히 진짜 웃겼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으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기에 완전해 보이고 부러워 보이는 사람도 결국엔 다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완벽해 보이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왜 그 십자가 그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버지 잔 좀 치워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것처럼 뭐 제자들이나 그 뭐 저희로 따지면 남한테 드러나지 않은 그런 자신만만한 약함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걸 그 수녀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여전히 약하거든요. 약을 막 먹는다고 막 그런 의미에서의 약한 그게 아니라 그만큼 계속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시작할 그 게임을 하려고 켰어요. 켰는데 이미 캐릭터 레벨이 막 만렙이 찍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아 진짜 시작부터 게임 시시하게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그런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마무리 지어 봅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 신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신부가 되었을까에 대해서 말해 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하고 어머니한테 맨날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외할머니는 맨날 저를 만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화야, 결혼은 진짜로 별거 없다. 내는 네가 신부로 사는 게 최고다." 그리고 어머니는 맨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엄마는 네가 신부가 되든 뭐가 되든 별 상관을 안 한다. 근데 신부가 되면 좀 더 좋지." 하여튼 막 이래요. 그리고 저는 생각도 없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토스트를 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토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그 이삭 토스트처럼 그 뭐야 햄치즈 토스트 같이 기본에 충실하고 그런 걸 좋아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토스트에 느타리 버섯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그 느타리 버섯 안 자르고 통째로 그냥. 와, 빵은 바삭한데 버섯의 물컹함. 야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공교롭게 그 자리에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그 토스트에 대한 그 열망이 크고 그 화가 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이게 뭐야. 토스트에 왜 느타리 버섯이 들었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외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 이거 못 먹으면은 신부 못 된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 근데 되게 웃긴 게 저는 신부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되게 벙쪘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토스트를 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먹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보니까 '에? 내가 왜 신부가 됐지?' 가끔씩 그렇게 스스로에게 좀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하느님은 당신이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끌고 가신다. 아 제가 요즘에 좀 느껴요. 요나 예언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자가 웃긴 게 하느님 말씀 진짜 지독하게 안 들어요. 근데 결국 하느님이 전하라는 회개 그 선포하라는 그 내용을 그 니네베 사람들한테 선포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니네베 사람들이 아이러니하게 다 그 회개를 해요. 근데 저도 그런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신부가 된 이유는 하느님께서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 근데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게 나중에 발견하시면은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 신부입니다. 오늘은 자존감과 질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자존감이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쓸데없는 비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신학교에 있었을 때 제가 전래부장을 했었거든요. 보통 전래부장하면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못난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근데 또 문제가 그때 전래부 차장했었던 지금은 시무님 된 후배 시무님 한 분 계시거든요. 이분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을 정말 귀신같이 잘 커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고 그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시문이 보면서 질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진짜 왜 나보다 뭐든 잘하는 거요. 그렇게 막 괜히 그 신부님 앞에 있으면 제가 부장이고 거기가 차장인데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또 저는 막 열등감이 폭발해 가지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억지 부리면서 누르는 게 진짜 싫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자꾸 제가 그 신부님 만날 때마다 자꾸 자신을 비교해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는 체험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신부님이랑 얘기를 해도 그렇게 막 질투가 올라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돌아보니까 '아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바라보아 주지 못하면 자꾸 남이 가진 능력을 보고 질투하게 되는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그 신부님 저한테 가끔 메시지 하거든요. 그럼 그 신부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형, 형 저는요 형이 참 부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놀리려고 그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서로 갖고 있는 장점이 너무 다르고 하느님은 애초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다른 형제가 갖고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그 신부님 만나도 열등감이 아니라 그냥 웃겨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도 충만했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스스로를 갉아먹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또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말할 거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 시무입니다. 오늘은 이기심,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드러난다는 주제로 이야기할 거예요. 저랑 되게 친한 동기 신부님이 있거든요. 이 신부님이 저랑 성격이 완전 반대인데요. 저하고 이 신부님이 신학생 때 정말 먹는 거로 좀 많이 싸웠거든요. 왜 싸웠냐면은 저희가 신학교에 있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외출을 나가요. 그럴 때마다 이 동기 신부님하고 자주 나가서 더 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치킨 한 마리만 시키면 가끔씩 닭목처럼 이렇게 부위 하나만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제가 다 먹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동기 신부님이 막 화를 내요. "형제가 없다. 너는 막 그래서 문제다." 근데 전 그게 제 알바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닭목같이 그 부위 하나는 하나고 사람은 둘 이었으니깐요. 아무튼 저희 신학교가 산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도시 음식들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교통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좀 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식 돈가스하고 우동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신부님한테 "야 우리 큰맘 먹고 한번 도시 가자." 이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같이 갔어요. 영화도 봤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 영화인지 저한테 중요하지 않아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고대하던 그 일식 돈가스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염원하던 돈가스하고 우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동기 신부님이 가라아게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쉐어하는 거로 시켰는데 뭐 이렇게 6 조각이 나온 거로 압니다. 그러면은 3 조각, 3 조각씩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가라아게가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먹다 보니깐 제가 그 신부님보다 그 1 조각 더 먹었거든요. 근데 그 신부님이 갑자기 얼굴이 상기가 되더니 이제 못 참고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내가 시킨 건데
너가 한 조각 더 먹었어." 그래서 '야 가락이 한 조각 더 먹은 걸로 진짜 청승을 놨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그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조각이나 더 먹었고 심지어 그 시부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그러는데 유독 이 동기 신부님이 너무 편하고 가까우니까 이 그런 작은 배려가 아니 그 배려도 아니죠. 이 암묵적인 룰을 지키는 것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데 가락이 한 조각으로 갈라진 거리만큼 그 동기 신부님이 택시 탈 때도 쪼금 떨어져 앉더라고요. 그날 이제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배려하지 못할 때가 있고 내 이기심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늘 음식이 나오면 인원수에 맞는 개수가 몇 개인가를 항상 계산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만 말하는 건데 그래서 나중에 그 가락의 동기 신부님하고 또 치킨을 먹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날개 2개 다 양보했습니다. 참 잘했죠?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오늘 하루도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오늘은 따뜻한 사제복 일화에 대하여 나눠볼 거예요. 제가 신학과 1학년 때 도보성지순례 간 적이 있거든요. 학교에서 출발해서 여러 성지를 찾아가는 그런 순례였는데 여름이었고 좀 더웠어요. 그래 가지고 걷는 동안에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만 힘들었겠어요? 그때 저보다 살집이 좀 있었던 학사님들은 더 힘들었겠죠. 그때 가라게 시부님도 옆에서 진한 육수를 볶곤 했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 성지가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성지에 체육관 같이 마룻바닥만 넓게 깔려 있는 교육관에서 하룻밤 잔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여름이고 교육관 있고 하니까 덥고 잘 만한 이불이 없어서 그냥 다들 잠을 잤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추위를 잘 타요. 얼마나 잘 타냐면 아무리 더워도 뜨거운 물로 샤워할 정도로 추위를 잘 타요. 근데 여름이라도 그곳이 저 산골짜기 같은 곳이어서 새벽쯤 되니까 바닥에서 찬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장결에 살려고 짐짝 모아 놓은 곳을 이제 더듬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무슨 납작한 가방에 천 같은 게 있어서 "아 몰라. 덮어, 덮어." 하면서 그 천을 반쯤 덮었단 말이죠. 그래 아침 깼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순례 중이었던 신부님 제의였던 거예요. 제가 신학과 1 학년이었고 신부님 제의를 덮은 건 어떤 의미냐면 군대에서 이등병이 소대장님 군복을 이불로 덮은 거랑 다름이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이걸 말씀드려야 덜 혼날 것 같아 가지고 신부님께 가서 이실직고했어요. "신부님 제가 사실 그 장결에 추워 가지고 신부님 제의를 반쯤 덮고 잤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시부님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그러면 아예 꺼내서 완전히 덮고 자지 그랬어. 추웠다니깐 아 괜히 걱정이 되네." 이렇게 하시면서 혼내기는커녕 혹시 감기 걸리지는 않았냐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중에 '왜 안 혼났지?'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 신부님은 진짜 나의 존재를 바라봐 주시고 계셨구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도 나중에 누가 덮을 게 없이 추워하면 제 제의라도 그 덮어 줘야겠다.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환경 미화를 취미로 하는 그런 학사님 지금은 신부님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 신부님 진짜 대단한 게 아침에 다들 모여 가지고 옹알종알 이야기할 때 막 옆에서 막 나뭇가지 치우고 족구장 청소하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점심 먹으면 "아 못 참겠다." 하면서 하소간 다 치우고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런 신부님하고 한 번은 같이 외출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님이 되게 키도 크고 외모도 출중하세요. 근데 입을 딱 여시면 진짜 웃기거든요. 아무튼 그날 같이 외출을 하는데 외출도 뭔가 범상치 않았어요. 그때 갔던 식당이 8,900 원인가 9,900 원인 한식 뷔페집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보통 택시 잡아서 가는데
산 타고 그냥 걸어가자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뭐 "그래 알았다." 하고 같이 갔죠. 근데 웃긴 게 막 산을 타는데 갑자기 그 시무님이 막 "저기 형 전요 서품을 받고 나면 저를 위해서 뭘 하나 사줄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뭘 그렇게 갖고 싶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때 "형 보통 블로어는 바람으로 낙엽을 날려버리기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사려는 건 이 빨아들이기까지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도 안 궁금했거든요. 근데 계속 막 가는데 "형 그거는 날려버리는 게 아니라 빨아들이기까지 한다니깐요." 하면서 막 설명하니까 저도 어느샌가 '그거 사야 되나?' 하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뭐 그 산을 타 가지고 나와 가지고 뷔페 먹고 당연히 돌아오는 길은 다시 산을 안 타고 거기 이제 비포장 도로로 이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 그 시부님이 저한테 막 "형 그 이름이 불구빨고 365 강력 무선 에어건 이거 형 진짜 저 이거 꼭 살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막 신학교 복귀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죠. 근데 잠을 자는데 자꾸 머리에 되뇌게 되더라고요. 불구빨고 365 강력 무선 에어건? 불구팔고 365일 초강력 무선 에어건? 그래 가지고 아무튼 되게 저도 어느샌가 그걸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막 사로잡혔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시모님 모습 보면서 이게 한 가지 어떤 묵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인생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무언가 하나에 집중하면서 하는 그 열의가 있으면은 참이 참 삶이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 무료하거나 좀 의미를 못 찾을 때 불고 빨고 365 강력 무소대어건 그게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도 삶의 의미를 좀 찾기 힘들면 이 시모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뭔가 열의를 갖게 만드는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삶의 낙을 꼭 발견하셨으면은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루도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시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이웃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자주 언급하는 시모님 있죠? 그 가라아게 시모님? 그 시모님하고 전 사실 2 학년 때 전래부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매번 저녁 식사 때 마치면 다음날 미사 준비를 하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양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저는 항상 끝나면 돌아와서 양치하거든요. 근데 가라아게 신부님은 양치를 안 해요.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가라아게 신부님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하루에 양치 몇 번 하냐?" 그러니까 가라아게 신부님이 "나? 나 한 번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그 한 번 하면 안 찝찝해? 이 다 썩을 텐데?" 이러니까 그 신부님이 원래 양치는 한 번만 하는 거래요. 그 아침에 딱 한 번. 아니 너무 당당하게 그래 가지고 그냥 저도 넘어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가라아게 신부님이 밥 먹고 나서 양치를 꼬박꼬박 하대요. 그래 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양치 한 번만 한다면 된다며 왜 요즘에는 밥 먹고 매번 하냐?" 이러니까 가라아게 신부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미사 준비하는데 전래부장 형이 불러서 얘기 좀 하재." 그래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형이 그 "가락이야 저거 성가 번호판 좀 여기로 가져다 줄래?" 해 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서 "예 형." 했거든. 근데 갑자기 그 형이 "어 고마" 잠깐 "우욱." 이러는 거요. 그 전래부장 형 반응을 보고 충격 먹어 가지고 이를 잘 닦아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 제가 그 말을 듣고 돌아와서 생각을 좀 해 봤거든요. 그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남들은 다 아는데. 그래서 가끔은 용기를 갖고 진실을 얘기해 주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요즘 가라아게 신부님 이야기를 자주 올리는데요. 이참에 이 채널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으면 해서 오늘도 가라아게 신부님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끔씩 그 신학교의 후원회나 행정실 직원분들께서 저희를 호출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중에 후원회에 호출되면 좋은 일들이 생겨요.
왜냐면 몇 가지 가벼운 일을 하고 나면 항상 고맙다고 하시면서 소정의 간식을 이렇게 주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후원회에서 만약에 불렀다 그러면 그날은 '적어도 햄버거는 먹겠지.' 하면서 좋아했단 말이죠. 아무튼 어느 날 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잠깐 와 보라고. 그래 가지고 갔거든요, 거기로. 무슨 사인을 하고 우편을 직접 보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해요. 어찌 됐든 제가 그 불러 주신 그 수녀님께 이렇게 말했거든요.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신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한 오후 3 시인가 4 시인가 해서 일이 끝났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후원에 계신 수녀님이 저한테 "아이고 우리 약사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거 시내에서 사온 건데 동기 약사님들하고 이게 나눠 주세요." 하시면서 검은 봉지에 뭔가 담겨 있는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지를 확인했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 줄 아세요? 무려 사라다 빵 4 개가 들어 있었어요. 제가 사라다 빵, 그것도 갓 튀긴 사라다 빵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봉지가 정말 따끈따끈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건 그냥 사라다 빵도 아니고 방금 전에 고소한 그 기름물에 다이빙했던 아직 나오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사라다 빵이었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봉지를 품에 안고 저는 제 방으로 정성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식으면 맛이 없을 테니깐요. 그렇게 도착해서 다시 그 사라다 빵을 열고 막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가라아 계신 분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뭐 기획부 일이었나 아무튼 그거 어떻게 할지 물어보는 아무튼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가라아 계신 신부님한테 그 봉지 안에 새내기 사라다 빵 4 개가 들어 있다는 거를 들켰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라아 계신 신부님이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잠깐 만져봐. 그것도 이제 바닥에 내려놓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려놨죠 바닥에. 그리고 제가 말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동기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주신 건데 지금 먹어야지 맛있지 않을까? 근데 4 개밖에 없어. 그 입은 6 개인데."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라아계 신부님이 정말 솔로몬 같은 판단을 내려줬어요. "자 평화야. 어차피 4 개를 6 명이 나눠 먹으면은 만족감이 덜할 거 아니오. 그런데 우리 둘이 2 개씩 먹으면 그건 얼마나 큰 기쁨일까?" 그러고는 순간 저희 둘이 눈이 맞았고 고개를 살짝 끄덕거린 다음에 사라다 빵에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였어요. 그렇게 동기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했던 그 사라다 빵은 저희 둘의 탐욕에 삼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이상하게 꿰찔리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 둘이 밤에 당시에 가장 맏형이었던 동기 신부님께 이식직고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갑자기 "으아!" 웃더니 "다 먹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저하고 가라아계 신부님은 더 마음이 깨찔리듯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외출 나가서 햄버거를 동기 수대로 사 왔고 동기들 앞에서 저희의 추악한 과거를 고백하고 그들로부터 너그러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자면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가끔 저희는 어떤 게 잘못된 건지 알면서도 유혹을 못 이겨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갇혀서 제스름에 묻혀 사는 것보다 화끈하게 그 고백하고 그에 따른 잘못을 선한 일로 다시 갚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심입니다. 오늘은 제 친한 친구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가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신 안에 떠오른 심상과 느낌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특징이 굉장히 함축적이면서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로 던지듯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왠지 밥을 많이 먹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와 너는 진짜 평소에 밥 잘 푸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보통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시비 걸리는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의미여?" 하면서 뜻밖의 싸움판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그랬거든요. 제 고등학생 때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집에 가니까 친구 부모님께서 친구 왔다고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 주셨거든요. 탕수육 짜장면 오는 동안에 친구들하고 레슬링도 하고 잡담하면서 놀고 있는데 띵동 벨소리를 듣고 나가 보니까 배달이 도착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신나는 마음에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빨리 상에 차렸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짜장면 한 입 먹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저는. 너무 맛있어 가지고 왜 물론 지금은 위생 이슈가 있겠지만은 제가 떠올린 이미지는 옛날에 정말 단골 중국집 주방장이라 하면 담배를 입에 문 채로 뭐든 웍에 볶아 버리는 요리 맛이 기가 막힌 그런 중국집 주방장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럼 보통 이게 짜장면하고 탕수육 사준 친구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하면은 와 진짜 이 짜장면 맛집이라 소문난 짜장면들 그것보다 이게 훨씬 맛있다. 아니면은 다른 짜장면들이랑 비교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시켜준 사람 기분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낌과 심상이 앞서는 사람들은 그걸 되게 오해하기 좋게 함축적이게 말해요. 그중 제가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요리를 하는 주방장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이거 담뱃재 맛 나는 짜장면이네. 너무 맛있다."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시켜준 건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물론 친한 친구여서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가긴 했는데 지금도 짜장면 얘기를 하면 기껏 짜장면 시켜 줬는데 담배 맛 났다고 하면서 제 친구가 저보고 웃기는 놈이라 하거든요. 아무튼 제가 그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좀 입장을 생각하고 마음을 좀 헤아리고 늘 신중하게 말할 줄 아는 그런 지혜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이런 건 훈련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그 순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오늘은 후배 신부님한테 꿀밤 맞은 이야기를 해 줄게요. 제가 전라부장이었을 때 뭔가 학교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하루는 주일에 영성관이라고 입학한 학사님들 따로 떨어져서 사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따로 미사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미사하는 제대가 아직 축성이 안 돼 가지고 주말에 주일께서 직접 오셔서 제대를 축성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몇 주 전부터 고학년 전례부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죠. 어쨌든 제대 축성날이 와 가지고 제가 푹 쉬어야 하는 주말에 주연이과 함께 제대 축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돌아오니까 오후 3 시쯤 되더라고요. 근데 주말에는 신학교에서 오후 6 시까지 저녁 먹으러 내려가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 오늘 쉬는 날인데 안 쉬고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소주하고 맥주하고 몇 개 해 가지고 오후 6시 전까지 그냥 막 마셨어요. 근데 왜 술 마시면 가끔 섭섭한 얘기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날 제가 같이 진짜 정말 가까웠던 후배 학생님한테 막 제 푸념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다 그러다가 제가 갑자기 후배 학생님한테 "너 임마 너 그거 좀 너 잘해 봐 임마." 하면서 흔히 말하는 꼰대처럼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좀 길어졌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후배 학생님의 얼굴이 상기가 되더니 '아 이 양반이 적당히 안 하네?' 하면서 제 꿀밤을 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꿀밤을 맞고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아니 상황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냥 깔깔깔 파티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몇 달 뒤에 참된 형제라는 주제로 막 피정을 했어요. 피정이 어떻게 진행됐냐면요. 피정을 개혁한 학사님 한 분이 "진정한 형제가 뭐냐. 선후배의 관계는 어때야 하냐."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막 이야기 나오는 게 원론적이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때 답답해 가지고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저희가 형제 얘기하면서 뭐 순 "선후배는 이래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저는 후배한테 꿀밤도 맞아 봤거든요. 근데 "그거 내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네요." 하고 말했어요. 근데 그거 듣고 사람들이 깔깔깔 웃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전 되게 진지하게 말하는데 '왜 깔깔깔 웃었나.'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저처럼 후배한테 꿀밤 맞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그 갖고 있는 위치와 위치로 만날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동등한 존재와 존재끼리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리 빨개지거든요. 좀 많이 빨개져서 한 두세 잔 마시면 빨간 파프리카처럼 변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신학교에서 좀 오래 걸리고 힘든 술자리가 계속될 것 같으면 냅다 소주 두세 잔 마시고 눈이 살짝 풀린 척 했거든요. 그러면 형들이 "야 쟤 누가 저렇게 먹였어. 야 평화야 힘들면 먼저 들어가."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제가 또 많이 마셨네요." 하고 방에 들어가서 그 밀린 레포트 쓰고 그랬거든요. 아무튼 술 쪼금 먹고 얼굴 빨개지는 건 저만의 위장술, 사회생활 생존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참교육을 시전했던 무시무시한 동기 신부님이 있었거든요. 그 가라아게 신부님 말고 저번 에피소드 때 맏형이라고 소개했던 신부님 한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얘기를 여러분께 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름에 교구 신학생들 들이 바다 근처에 모여 가지고 피서도 즐기고 프로그램도 즐기고 저녁에는 술자리 가지면서 친교를 나누는 그런 연수가 매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연수가 참 좋으면서도 힘들었던 게 점심에 재밌게 놀고 저녁에 힘들게 술자리를 막 가졌었어요. 근데 그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예의상 드려야 하는 선배 학사님들 부제님들께 빠르게 술 한 잔씩 드리고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갓 군복학한 3 학년이어 가지고 제 위로 한 30명 40명 정도 계셨거든요. 어쨌든 그분들께 다 술잔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걸 1 시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먹고 힘들었겠어요. 그래 가지고 다 돌리고 자리에 앉았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던 선배 약사님이 "야 너 괜찮아? 어우 야 너 얼굴 빨간 거 보니까 들어가야겠다." 그래 가지고 제가 "어우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하고선 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이른 시간이었던 게 오후 5 시쯤 그 자리를 시작했는데 거의 한 6시 안 돼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런데 뭐 그래도 어쩌겠어요.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너무 빨리 취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아이고 나 죽네.' 하면서 방바닥에 대충 요자리 피고 누웠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포도청에서 술 먹고 도망친 천주학쟁이를 잡으러 왔소." 하면서 동기 신부님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너무 너무 술 먹어서 머리가 아프고 배도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용기였는지 동기 신부님들한테 "아 몰라 저리 가. 나 힘들어. 박해하지 마."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맏형 신부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평화는 띠용띠용이 필요한 것 같아." 하더니 누워 있는 제 양 옆구리에 손가락 5 개를 싹 걸어 가지고 그대로 움켜 잡았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갈비뼈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거기를 엄청 세게 움켜쥐었다 피면서 띠용띠용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이 키는 작은데 힘 엄청 센 그런 뽀빠이 같은 형이었거든요. 그런 형이 막 띠용띠용 소리 내면서 제 옆구리 잡고 뜯으니까 진짜 박해식이 순교 성인들의 고통을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와 이 고통 속에서도
그 성인들께서는 하느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구나. 아무튼 너무 아파서 술이 다 깨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제가 회개해 가지고 다시 나가서 형제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고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힘이 쪼금 들더라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할 때 그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도 자그마한 사랑의 실천이구나.' 하는 그런 잊지 못할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저번에 술 먹다가 제 꿀밤 때린 신부님이 있었잖아요. 오늘은 그 신부님하고 엄청 친해지게 된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때 저희 지구 선배 학사님의 조부모님께서 상인하셔 가지고 그 꿀밤 신부님하고 부랴부랴 그곳에 가서 저희의 도리를 지켰거든요. 아무튼 그러고 집에 돌아가려고 저희 둘이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꿀밤 신부님이 저한테 "형, 저녁으로 갈락탕 드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갈락탕 좋지." 했어요. 그래서 기차에서 하차하고 갈락탕 집으로 바로 갔거든요. 거기서 갈락탕하고 갈릭 족발인가? 아무튼 그거 두 개를 시켰어요. 근데 꿀밤 시무님하고 제가 좀 성격이 급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꿀밤 시무님이 막 못 참아, 못 참아." 하면서 막 술 한 병을 시켰습니다. 안주도 나오기 전에 시킨 거죠. 그리고 그냥 둘이 막 마셨거든요. 근데 진짜 빨리 마셨어요. 그래 안주 나오고 5 분도 안 돼서 한 2 병인가 3 병인가 그 후딱 해치웠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둘 다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막 얘기를 했죠. 그런데 꿀방 시부님이 저한테 "아 형 저희 여기 말고 지금 다른 지구에서 다른 형들 논다는데 걸러 가요. 아 가자,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자고 한 거기에 제 선배 신부님 한 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신부님 잘 아는데 꿀밤 시부님 그 신부님 잘 아는지 몰라서 물어봤거든요. "야 너 그 형 잘 알아?" 이러니까 후방 신부님이 "아 형 잘 알죠. 알죠. 베프, 베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락탕 한 2 숟가락 먹었나? 아무튼 거의 다 남기고 택시 타고 그 신부님 있는 곳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도 넘어가니까 술자리가 거의 끝나 있더라고요. 그때 가라아게 신부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때 가라아게 신부님이 저희 보고 다른 학사님들한테 학사님 저희 노래방 가서 한 곡 하시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최신 노래는 안 듣고 맨날 아버지가 틀어 주시는 옛날 노래만 들었었어요. 그래서 뭐 나훈아 잡초, 조용필 막 킬리만자로의 표범 그나마 최신이었던 게 원더걸스 텔미 정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기분이 그랬는지 동요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막 기타 기초하면서 동요 코드 같은 거 많이 치면서 노래를 불렀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유독 잘 쳤던 게 멋쟁이 토마토였거든요. 다들 최신 발라드의 인기 아이돌곡 부르는데 제가 갑자기 멋쟁이 토마토 부르니까 다들 막 좋아 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도 안 났고 집에 돌아온 기억도 살짝 가물가물하더라고요. 그러고 아침이 되었거든요. 일어나고 보니까 카톡에 메시지 몇 개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영상이 하나 올라와 있어서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그 멋쟁이 토마토를 뭐 락 버전으로 불렀었더라고요. 원래는 "울긋불긋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아 형제님들 사랑합니다. 울긋불긋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교 들어가니까 저 빼고 다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는 부끄러운 흑역사일 수도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을 추억으로 보니까 그때 멋쟁이 토마토 불러서 좋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록 저는 그 순간 망가졌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기쁜 순간이 되었으니깐요. 참고로 그 꿀밤 학사님 그때 신부님 잘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 잘 몰랐었대요. 근데 술 먹어서 이제 다 형제라고 생각해서 뭐 그랬다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진짜 엄청 외향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나니까 반 애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다들 굵어 가지고 그 애들 틈바구니에 끼어 살아서 되게 내향적이게 변했거든요. 그런데 저랑 친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친구 지금은 엄청 외향적이고 여행도 잘 다니고 하는데 그때는 진짜 말도 잘 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왜 다 같이 있으면 말 안 하는데 둘이 있으면 엄청 말하고 엄청 웃긴 친구들 한두 명씩 있잖아요. 이 친구가 저한테 딱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느 날 이 친구랑 저랑 그 짜장면 사준 친구랑 놀다가 그 짜장면 사준 친구는 학원인가 어딘가 뭔가 해 가지고 먼저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집 가는 방향이 똑같아 가지고 같이 집으로 걸어갔어요. 근데 그 거리가 한 5 킬로미터 됐나? 아무튼 되게 멀었거든요. 그래서 한 2-3 킬로 정도 걸으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자기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 성대모사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했거든요. "형아야, 이렇게 힘들 때는 조깅 속도를 유지해. 조깅 속도를 유지해야만 그 체력을 아낄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자꾸 2 시간 내내 "조깅 속도를 유지해. 조깅 속도를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헛짓거리를 하면서 걷다 보니까 목이 마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편의점 들어가서 이온 음료 사 먹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둘 다 그 당시에 엄청난 내향인이었어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샀는데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깅 속도를 유지해." 막 그 친구가 하고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다행히도 제가 이겼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조깅 속도를 유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갑자기 시무룩거리더라고요. 아무튼 친구가 용기를 갖고 편의점에 들어가서 다행히도 음료수를 사 왔습니다. 그 음료수를 마시면서 집에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야 잘 들어가." 하고 집에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음료수 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내향적인 사람한테는 그것조차 도전일 수가 있겠구나. 그렇지만 그 작지만 어떻게든 해내려 하는 그 노력이 결국에는 우리를 한층 더 성장시킨다는 그런 사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 신부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영어를 막 배웠거든요. 근데 영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단어를 잘 모르고 뭔 배짱인지 회화 같은 거 거의 하나도 안 보고 한국에서 넘어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로컬에 있는 마트 가는 게 좀 두렵더라고요. 예전에 신자분들 도넛 좀 구워 드리려고 밀가루 사러 갔다가 본의 아니게 줄을 못 보고 새치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한테 "There's a line."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줄 서라는 뜻인데 당시에 저는 그 아주머니께서 저에게 비속어 쓰신 줄 알고 무서웠거든요. 안 그래도 영어 울렁증에 공포증도 있는데 아무튼 그날 이후로 로컬 가게에 들리기가 무섭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인 시부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어요. "평아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리큐어 스토어 가서 사케 한 병 사다 줄래? 저녁에 써야 하는데 일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여기 밴쿠버는 한국처럼 마트에서 술을 그 같이 팔지는 않고요. 리큐어 스토어라는 그 술 전문 판매 가게에서만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리큐어 스토어로 갔어요. 그리고 그 사케를 발견하고는 바로 손으로 집었어요. 근데 제가 막상 사케를 딱 손에 쥐니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더라고요. 왜냐면 계산을 영어로 해야 하잖아요. 가뜩이나 그전에 만난 아주머니 생각이 나서 갑자기 등 뒤에 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유창한 영어로 그 술을 계산하는 백인 아저씨가 나가고 제 차례가 된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정원이 저한테 "Over here."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점원이 저한테 웃는 얼굴로 "How are you?"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많이 들었는데 뭔 말이었더라? 그래서 속으로 'How are you?'가 뭐였지?' 생각만 해야 했는데 그 점원한테 제가
"How are you?"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당황해서 "어 never mind." 이랬거든요. 근데 또 제가 그 말도 들었긴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서 또 "never mind?"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 어머니 너무 당황한 채로 말없이 바코드로 제 사케를 찍고는 "Sorry. I don't 뭐뭐뭐뭐." 하면서 뭐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계산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지냈다가 그 상황을 돌아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더라고요. "How are you?"는 "오늘 어떠세요?" 이런 인사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듣고 "오늘 어떠세요?" 한 거예요. 그리고 never mind는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의미인데 제가 거기에 대고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너무 그 점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돌아보면 그런 실수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또다시 내 부족함을 바라보고 채워나갈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쪼끔 그래도 예전보다는 영어가 아주 살짝 느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위를 잘 탄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생 때 한 5 학년이 돼서 그 대학원생이 되면 드디어 독방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독방을 쓰니까 염원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놓고 싶더라고요. 그중에 하나가 코타츠라고 일본식 난방 책상이 있거든요. 이 코타츠가 뭐냐면 좌식 책상 같은 건데 책상 밑에 히터가 달려 있고 그 위를 이불로 덮어서 쓰는 그런 책상이에요. 그 짱구는 목말려 보면 짱구 가족들이 그 책상에 모여 가지고 여러 가지 해 먹잖아요. 그 책상이에요. 근데 이 코타츠를 산 이유가 신학교가 추워서 샀단 말이죠. 특히 겨울만 되면 학교 보일러로 가끔 커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타츠를 쓰면 따뜻하니까 가끔씩 잠잘 때나 몸 녹일 때 진짜 좋았단 말이죠. 아무튼 그 염원하던 코타츠를 사서 제 침실에 뒀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한 생각을 했죠. '아 일정 다 끝나고 저기 안에 들어가서 귤 까먹고 그러면 진짜 천국이겠다.' 그런데 제 방에 가라아게 신부님이 자주 들어오거든요. 심심하거나 업무가 겹치는 게 쪼끔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주 들어오는데 그 가라아게 신부님이 제 코타츠를 본 거죠. 근데 가라아게 신부님도 추위를 잘 탄단 말이에요. 여름에도 그 따뜻한 물로 그 샤워하는 그런 일족 중에 한 명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코타츠 보자마자 '와 이게 뭐야? 코타츠네.' 하면서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았나 봐요. 그날 이후로 시간 나면 제 방 와 가지고 코타치에 몸 지지다가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좋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사님들한테 또 소문이 나서 몇몇 학사님들이 막 제 방에 와 가지고는 "병화 형 저희가 그 유명한 찜질방이라고 해서 왔거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쓰고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집신 시간대였어요. 가라아게 신부님이 또 잠을 잘 못 자요. 소리 나면 깨고 쪼금만 추워도 바로 깨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 취침 시간이 오후 11 시였거든요. 근데 가라아게 신부님이 취침 시간 30분 전에 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야 평화야 나 30 분만 몸 지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어차피 30분 뒤에 자는 시간이니까 그냥 써.' 했거든요. 근데 30 분이 지났어요. 제가 "가라아게야 이제 네 방으로 가." 이랬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아게 신부님 얼굴을 봤거든요. 근데 혀를 내밀고 침을 흘리면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 가라아게 신부님이 쪼금 데프콘 닮았어요. 눈 초롱초롱하고 이목구비 뚜렷하고 그렇거든요. 아무튼 너무 잘 자고 있길래 그날은 그냥 가라아게 신부님 방으로 가서 자게 되었어요. 제가 가라아게 신부님 방에서 자면서 생각해 봤거든요. '아 살다 보면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닐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 방인데 30분 지났으면 나아 줬으면 했는데 아무튼
가라하게 신부님이 코타치 있는 기간에는 잘 자서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 안녕하세요. 평화신부입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올 때까지는 운동을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입학하고 나서 일이 많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운동하는 게 너무 힘에 부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운동하러 가자고 하면 오늘은 몸이 안 따라주니까 다음에 할게 하면서 그냥 레포트 쓰러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는 운동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인식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매년 총장 신부님 주최로 축구 대회가 열렸거든요. 몇 달간 리그로 진행되는데 저희 반은 진짜 지독하게 운동을 못하는 반이었어요. 얼마나 못했냐면 저희가 보통 10년 동안 신학생으로 살다가 사제로 서품 받거든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학교 축구 대회에서 결승은 꿈도 못 꾸고 친선에서도 이겨본 적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회가 저희에게 흥미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가라하게 신부님은 스포츠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차서 저희에게 포지션을 어떻게 해야 하고 이번 전략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하며 막 그런 꿈을 펼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열정 가득한 전술을 짜지만 결과가 항상 처참해서 가끔씩 가라하게 신부님 혼자 그 로얄 박스라는 데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엉엉 울다가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신학교 다니다 보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인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개인 사정 때문에 신학교를 나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늘 수비만 했었어요. 근데 공격 포지션을 맡았던 동기들이 뭐 모종의 이유들로 점점 사라지면서 나중에는 저 혼자 스트라이커를 맡게 되는 지경까지 오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스트라이커를 맡았던 때가 6 학년 때였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저희가 붙었던 학년이 신학과 1 학년 학사님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학사님들이 굉장히 축구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었어요. 막 골키퍼가 막 카시야스다, 뭐 스트라이커가 무슨 제라드다, 뭐 미드에 뭐 아무튼 굉장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저희는 인원도 적어서 다른 학년의 용병까지 빌려서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몸무게들이 좀 있어 가지고 쪼끔 그 장면을 보면은 '아 쟤들하고 붙는다고?'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신학교 축구 대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한 경기가 계속되다가 드디어 저희 반 차례가 된 거죠. 근데 왜 그거 있잖아요. 메이저한 축구팀이 마이너한 팀 상대한다고 생각하면 방심하는 거.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거북이를 무시했던 토끼처럼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잔잔한 느낌이 저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을 텐데 왠지 군중석에서 "야 근데 평화 혼자 스트라이커 내보낸 거면 저게 얼마나 인재가 없었던 거냐." 이런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합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왠지 모르게 공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 빈틈도 잘 보이고. 그래서 제가 보이는 대로 패스 받고 공을 딱 잡고 골대에서 슛 쐈거든요. 그런데 철썩 "우와." 뭐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순간 지진 난 줄 알고 관중석을 봤는데 막 사람들이 막 뒤섞여서 아무튼 열광의 도가니였었어요. 그리고 언제 달려온지 모르는 동기들한테 둘러싸여서 뭐 행가래도 받고 막 기쁨을 어떻게든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방심해서 한 골 내어 주고 또 후반에 한 골 또 내어 주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석에서 "그럼 그렇지. 쟤들 완전 운이야 운. 한 골도 완전 운이야." 이러는 한청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후반 10분 남기고 제 발에 또 공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찼거든요. 근데 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오새가 홍해를 갈랐던 그 장면을 본 사람들처럼 "우와."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합이 종료되고 승부차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 승부 차이는 한 골 차이로 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분하지도 않고 너무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돌아와서 맥주 마시러 오니까 어떤 선배 학사님이 저를 되게 감명 깊은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진짜 못할 것 같이 생긴 애가 이렇게 잘해 버리니까 진짜 '인간 창갑 영화 한 편 본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시합 끝나고 한동안 학사님들이 축구하러 나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전 축구 싫어해서 그냥 안 나갔거든요. 아무튼 이번에 축구 대회를 하고 나서 그날 맥주 엄청 마시고 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하느님께서는 가끔씩 내가 몰랐던 좋은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셔서 더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도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 모두 평화.